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배달 세레모니 끝난 후에 또 막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빌리지에 들어가서 배가 너무 고파서 저랑 둘이 밥 먹고 숙소 들어오니까 12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몸은 너무 피곤하고 쉴 시간은 없고 그래서 뭐 저희가 따로 한 건 없고요. 들어와서 그냥 제일 하고 싶었던 거 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습니다. 네. 네, 어제 저도 송빈이 세레머니 하는 거 축하해주러 갔다가 숙소 옮기고 하니까 늦은 시간이어서 그냥 바로 잠을 잤습니다. 저는 오전에 윤성민 선수 금메달 획득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기쁨과 잠시 바로 오후에 법실레이 오피셜 트레이닝 진행했고요. 저녁 때는 정소피아 선수 시합 때문에 끝나니까 12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정말 선수들과 어떤 만찬을 좀 즐겨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좀 약간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12시 한 반 정도에 선수촌을 들어가는 순간 오늘은 내가 제일 늦게 자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오기 전까지 대한체육회 현장 직원분들이 자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 고생했다는 그 한마디가 마음으로 정말 울컥했고요. 어제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것은 일단은 윤성민 선수의 금메달이지만 저의 닉네임은 숨은 영웅 이용 감독입니다. 항상 뒤에 숨어서 선수들 지도를 했는데 어제 선수촌장님이 저한테 와서 진정한 숨은 공헌자는 참 이용 감독이야 악수를 해주면서 안아줄 때 너무나 좀 울컥하고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큼 회포를 푸는 게 없다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MBC 전은춘 기자고요. 윤성민 선수한테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 어제 경기에 관한 질문을 사실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반복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제가 기사 하나를 보니까 9번 트랙 지날 때 순간 포착 사진을 봤는데 1, 2, 3, 4차 주행이 거의 한 번 지나간 것처럼 똑같이 나온 사진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많은 연습을 했으니까 그랬긴 하겠지만 아무나 그렇게 많이 연습한다고 다 똑같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본인만이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 과정이라든가 혹시 노하우라든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훈련을 해왔고 그게 바로 홈트랙이라는 이점이고 그 홈트랙이라는 이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기분 좋았고 그리고 다른 특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연습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훈련에 임했다기보다는 저희는 훈련 한 번 할 때마다 다 같이 노력하는, 다 같이 고생하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한 명이 썰매를 타면 모든 코칭 스태프가 다 움직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 다 같이 함께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CBS 김민성 기자입니다. 1940, 그러니까 2위와의 격차가 이미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꾸준히 스스로 기록을 갱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좀 그런 격차들이 이제 1948년 이후로 가장 크게 벌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좀 3, 4차 주행 가서는 좀 의식하면서 타신 점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성빈 선수께 질문 드립니다. 그 가장 큰 격차라는 것은 사실 저도 기사 보고 알았는데요. 사실 그런 거 신경 잘 안 씁니다. 저는 신경 잘 안 쓰고 시합 하면서
뭐 결과적으로는 다 좋게 잘 됐지만 그런데 매번 주행할 때마다 조금의 아쉬움이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들을 채우기 위해서 집중했던 게 모든 주행에서 조금씩 나타나면서 개선되면서 기록이 좋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윤성빈 선수에게 질문 드리겠는데 한국일보 윤태석 기자입니다. 그 어제 현장에 어머니와 아마 여동생이 와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메달 따고 나서 가족분들하고 좀 어떤 이야기 좀 나눴고 좀 어머니께 어떤 말씀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못 볼 수도 있었던 걸 어떻게든 해서 보긴 봤는데 뭐 다른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뭐 비춰지는 건 뭐 만나면 뭐 부둥켜 안고 뭐 막 울 것 같은데 막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그냥 조금 그랬는데 막 그렇게 격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다 서로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다음 질문 주세요. 네. 네, 저 2대1 이성무 기자라고 합니다. 윤성빈 선수 경기 중계해보신 많은 분들이 그 허벅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선수들보다도 유독 발달하는데 혹시 하체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 하나 그동안에 얼마나 이런 하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는데 그 축전 보고 어떤 소감을 받으셨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체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들 우리 팀 다 같이 똑같은 스케줄로 운동을 하는데 저만 유독 그렇게 된 것은 뭐 핏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은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축전은 저도 이제 직접 전달받기 전에 기사로 먼저 접했는데 보고 정말 성공했구나라는 생각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끝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도 했어요. 네. 네, 스포츠서울 김명희 기자고요. 김진수 선수한테 질문할 게 있는데 어제 1차 끝나고 2차 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좀 약간 힘이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좀 1차 때 4위를 하고 나서 좀 본인 스스로 욕심이 좀 들어가서 좀 원하는 주행이 안 됐는지가 좀 그때 그 순간이 좀 궁금하고요. 우리 이용 감독님께 질문 드릴 거는 윤성민 선수나 김 선수가 이번에 워낙 좋은 레이스를 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님 시각에서는 좀 어떤 점을 더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1차보다 2차에서 힘이 좀 들어갔던 건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제 제 강점이 스타트라고 생각하는데 그 스타트에서 조금 어떤 실수가 나와서 힘이 들어가서 1차보다 기록이 좀 덜 좋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윤성민 선수는 전략적으로 100% 이상, 그 이상인데,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윤성민 선수하고 스타트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연습할 때는 김진수 선수가 더 빠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올림픽 때는 윤성민 선수하고 0.1초 그 이상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스타트만 평소처럼 긴장하지 않고 했다면 4번 주행이다 보니까 4번 주행 스타트만 0.4초 차이가 났습니다. 그건 피니시 기록이 0.8초의 차이거든요. 긴장하지 않고 했다면 충분히 동메달도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가장 아쉬웠고요. 다른
선수들 이제 2월 1일 날 진천 선수촌에 갔던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은 평창에서 훈련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2월 1일부터 가서 체력을 관리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좋은 음식 먹고 푹 자고 어떤 그런 성과가 윤성민 선수의 스타트 4번 연속이었던 성과가 아니었나 싶고요. 봅슬레이나 스켈레톤 윤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심리적인 부분에서 흔들리면 그 썰매 종목은 완전히 경기가 망해집니다. 더군다나 윤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쫓는 입장보다는 올림픽에서는 쫓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항상 마틴 두커스를 쫓는 입장이었다가 올림픽에서는 쫓기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어떻게 극복할 건지를 정말 고민하고 대한체육회 의과학부하고 굉장히 어떤 상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이 안정이 되게끔 이제 강사를 초빙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게 정말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굉장히 놀랐고 선수들조차도 계속 훈련만 진행해 왔다가 그 강의를 한번 듣고 선수의 마음이 정말 안정적이었고 또 출발하기 하루 직전에 그 강의를 들었을 때 선수들의 심리적이나 안정적 그리고 그 심리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제가 연구하고 또 그런 부분을 받아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4번 다 좀 주행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선수들이 그게 좋았던지 안 좋았는지 모르는데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네, SBS 이성훈 기자입니다. 김지수 선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용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스타트는 뭐 정말 폭발적인 스타트인데, 이 드라이빙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완할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이용 감독님이 뭐 향후 10년은 윤성빈 선수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 김지수 선수의 또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선수가 각자의 선수가 어떤 의미인지, 윤성민 선수한테는 김지수 선수가 어떤 의미인지, 또 김지수 선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 질문을 까먹었어요. 네. 드라이빙 면에서는요, 이제 제가 아직 좀 경력이 짧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경력을 조금 더 채우고 공부를 더 많이 하고 하면 그거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오기 전까지 대한체육회 현장 직원분들이 자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 고생했다는 그 한마디가 마음으로 정말 울컥했고요. 어제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것은 일단은 윤성민 선수의 금메달이지만 저의 닉네임은 숨은 영웅 이용 감독입니다. 항상 뒤에 숨어서 선수들 지도를 했는데 어제 선수촌장님이 저한테 와서 진정한 숨은 공헌자는 참 이용 감독이야 악수를 해주면서 안아줄 때 너무나 좀 울컥하고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큼 회포를 푸는 게 없다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메달 세레모니 끝난 후에 또 막 이것저것 하고 그리고 빌리지에 들어가서 배가 너무 고파서 저랑 둘이 밥 먹고 숙소 들어오니까 12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몸은 너무 피곤하고 쉴 시간은 없고 그래서 뭐 저희가 따로 한 건 없고요. 들어와서 그냥 제일 하고 싶었던 거 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습니다. 네. 네, 어제 저도 송빈이 세레머니 하는 거 축하해주러 갔다가 숙소 옮기고 하니까 이점이고 그 홈트랙이라는 이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기분 좋았고
그리고 다른 특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연습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훈련에 임했다기보다는 저희는 훈련 한 번 할 때마다 다 같이 노력하는, 다 같이 고생하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한 명이 썰매를 타면 모든 코칭 스태프가 다 움직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 다 같이 함께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MBC 전은춘 기자고요. 윤성민 선수한테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 어제 경기에 관한 질문을 사실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반복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제가 기사 하나를 보니까 9번 트랙 지날 때 순간 포착 사진을 봤는데 1, 2, 3, 4차 주행이 거의 한 번 지나간 것처럼 똑같이 나온 사진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 많은 연습을 했으니까 그랬긴 했겠지만 아무나 그렇게 많이 연습한다고 다 똑같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본인만이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 과정이라든가 혹시 노하우라든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훈련을 해왔고 그게 바로 홈트랙이라는 늦은 시간이어서 그냥 바로 잠을 잤습니다. 저는 오전에 윤성민 선수 금메달 획득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기쁨과 잠시 바로 오후에 법실레이 오피셜 트레이닝 진행했고요. 저녁 때는 정소피아 선수 시합 때문에 끝나니까 12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정말 선수들과 어떤 만찬을 좀 즐겨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좀 약간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12시 한 반 정도에 선수촌을 들어가는 순간 오늘은 내가 제일 늦게 자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